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로 65입니다. 30년을 한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했죠. 작은 도시의 골목 안쪽 간판도 낡고 벽지도 찢어진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단골들은 많았습니다. 새벽같이 나와 육수 끓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며 살았죠. 지난해 가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두자고요. 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릎도 시리고 허리도 아팠죠. 무엇보다 혼자라는 게 너무 외로웠습니다. 식당 문 닫고 집에 들어오면 텅 빈 방뿐이었거든요. 마지막 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어디 가시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다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쉬어야 할 나이라는 걸요. 저는 주방을 돌아보며 울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곳에 다 배어 있었거든요. 식당을 정리하고 나니 시간이 남아 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어요. 동네를 산책하고 마트 가고 집에 돌아와 드라마 보는 게 전부였죠. 친구들은 대부분 자식들 곁으로 떠났고 남은 사람들도 각자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조카죠. 정확히는 동생의 아들인데 저는 진우를 친아들처럼 키웠어요. 25년 전 동생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진우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려와 키웠어요. 결혼도 안 하고 식당 일만 하면서 그 아이 하나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악착같이 버텼죠. 밤늦게 공부하는 진우 옆에서 국 끓여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대학 갈 때까지 등록금 다 됐습니다. 이모, 저 결혼해요. 진우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정말로요. 진우가 변호사가 되어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결혼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죠. 그래, 좋다. 언제야? 다음 달이요. 이모도 꼭 오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저도 가족이 생기는 거구나. 진우 혼자였을 때는 그냥 우리 둘이었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명절이면 셋이 모여 밥 먹고 이야기 나누겠죠. 혼자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날부터 명절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반찬을 할까, 어떤 상을 차릴까.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정작 제 집에서 큰 상을 차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혼자였으니까요. 저녁에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상상했어요. 진우가 옆에 앉고 며느리가 맞은편에 앉고 제가 갈비찜을 올려놓으면 다들 웃으면서 먹는 모습이요. 그 상상만으로도 밥맛이 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집 안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묻어뒀던 접시 세트를 꺼냈어요. 하얀 도자기에 연꽃 무늬가 그려진 예쁜 접시들이었죠. 10년 전에 샀는데 한 번도 안 썼습니다. 혼자 쓰기엔 아까웠거든요. 언젠가 진우가 가족을 데려오면 그때 쓰려고 아껴뒀어요. 저는 접시를 하나씩 닦으며 웃었습니다. 드디어 이 접시를 쓸 날이 오는구나. 시장에도 갔습니다. 명절에 쓸 식재료를 미리 살펴보려고요. 갈비도 보고 나물도 보고 전 부칠 재료도 봤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번 설에는 다 같이 모일 수 있겠지?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하나하나 적다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동안 식당에서 남의 상만 차려주다가 이제는 제 집에서 제 가족의 상을 차릴 수 있다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부엌에 서 있었어요. 진우와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웃고 있었고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퍼주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생각했죠. 이제 제 인생에도 봄이 오는 걸까요? 오랜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걸까요? 저는 찬장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접시 세트를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이제 너희를 쓸 날이 왔구나. 진우네 가족이랑 함께 밥 먹을 거야. 식당은 접었지만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인지도 몰라요. 가족이 생기고 명절이면 모여 밥을 먹고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이겠죠. 저는 그런 날들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정말 간절히요. 결혼식 날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고 한복을 꺼냈어요. 몇 년 전에 산 건데 입어본 적이 거의 없었죠.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매만졌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화장도 조금 했어요. 예식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진우의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신부 쪽 하객들까지요. 저는 구석에 서서 지켜봤어요. 진우가 양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이름은 김세연이라고 들었어요. 예쁘고 단정한 인상이었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세연은 조용히 걸어 들어왔고 진우 옆에 섰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저는 세연을 만나러 갔습니다. 진우가 저를 소개했죠. 세연아, 우리 이모야. 나 키워준 분이야. 세연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모님. 그 말이 제 귓가에 꽂혔어요. 어머님이 아니라 이모님이라고요. 물론 제가 진짜 시어머니는 아니죠. 하지만 진우를 키운 사람은 저희입니다. 25년을 함께 살았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대학까지 공부시킨 사람이 저예요.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그래, 반가워. 진우 잘 부탁해. 세연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때 세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났으니 다정하게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세연은 자연스럽게 손을 빼더군요. 아, 저는 좀 거리 두는 편이에요. 이모님도 이해해 주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손을 내린 채 웃었죠. 어색하게요. 그래, 알았어. 내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하지. 피로연 내내 저는 세연을 관찰했습니다. 친정 쪽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편안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면 살짝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죠. 진우가 제 옆에 왔습니다. 이모,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지. 너 결혼식인데. 세연이 좀 낯을 가려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복을 벗고 거울을 봤어요.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언제 운 건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나 봐요.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세연은 제게 선을 그었어요. 이모님이라는 호칭으로요. 손을 잡으려던 제 손을 빼며요. 거리를 두겠다는 말로요. 며칠 후 진우와 세연이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명절 준비를 할까 생각하다 그만뒀죠.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연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우의 이모일 뿐일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가족으로 생각해 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며느리를 만났다. 이모님이라고 불렀다. 당연한 일이다. 나는 시어머니가 아니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이 서운하다. 진우를 키운 건 나인데 왜 나는 바깥 사람처럼 느껴지는 걸까? 일기를 쓰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외로워졌어요. 며칠 후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그래, 재밌었니? 네, 좋았어요. 이모는 건강하시죠? 응, 나는 괜찮아. 짧은 통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진우와 통화하면 1시간도 넘게 떠들었는데 이제는 몇 마디면 끝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잿빛이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결혼식 날 들었던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좀 거리 두는 편이에요. 이모님도 이해해 주세요. 세연은 저와 선을 그었어요. 가족이 아니라 친척으로요. 저는 그 선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 접시 세트를 다시 꺼냈어요. 연꽃 무늬가 그려진 하얀 접시들이요. 저는 그 접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접시를 쓸 날이 정말 올까요? 아니면 계속 찬장 속에 묻혀 있을까요? 저는 접시를 다시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죠. 조금만 기다려보자. 아직 시간이 있어. 하지만 불안은 계속 커졌습니다. 설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었어요. 한 달이면 금방이죠. 저는 그날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진우에게 전화했어요. 진우야, 이번 설에는 집에 올 거지? 네, 이모. 갈게요. 그래, 세연이도 같이 오고? 진우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아, 그건 세연이랑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친정도 가야 하니까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티 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그래도 세연이한테 편하게 오라고 해줘. 내가 부담 안 줄게. 그냥 편히 와서 밥만 먹으면 돼.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정도 가야 한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시장에 갔습니다. 갈비를 샀어요. 제일 좋은 걸로 골랐죠. 나물도 샀고 전 부칠 재료도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재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정리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떡국. 하나씩 적다 보니 벌써 명절 분위기가 났죠. 며칠 후 저는 미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물을 다듬고 전 부칠 반죽을 만들었어요.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갈비를 재우면서 저는 상상했어요. 진우와 세연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을요. 세연이 이모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얼굴을요. 그런데 명절 이틀 전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죄송한데요. 진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이번 설에 저희가 못 갈 것 같아요. 못 와? 왜? 세연이 친정에 가야 해서요. 장모님이 혼자 계시거든요. 고혈압도 있으시고 몸도 안 좋으셔서 세연이가 걱정이 많이 돼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너라도 와. 그게요, 이모. 저도 세연이랑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요. 장모님 처음 뵙는 명절이라서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모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요, 저희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는 명절마다 각자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게 서로한테 더 편할 것 같아서요. 각자 집으로 가기로 했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희 편한 대로 해.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울먹이는 소리가 나올까 봐 조심했죠.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갈비, 나물, 전 재료. 이 많은 걸 누구랑 먹는단 말입니까?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식탁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명절 당일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혼자지만 그래도 명절이니까요. 설빔을 입고 머리를 빗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상을 차렸습니다. 어제 만들어둔 전 갈비찜 나물을 올렸어요. 떡국도 끓였죠. 상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는 저 혼자였어요. 상 앞에 앉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오후에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죄송해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너희도 장모님께 잘하고. 문자를 보내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텅 빈 식탁을 봤어요. 저녁이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은 음식을 작은 그릇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죠. 그날 밤 저는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 접시 세트를 꺼냈어요. 연꽃 무늬가 그려진 하얀 접시들이요. 저는 그 접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못 썼어요. 명절 상에도 가족 식사에도요. 저는 접시를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죠. 나는 여전히 바깥 사람인가 봐.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고 남은 음식을 봤어요. 갈비찜, 전, 나물.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죠.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진우와 세연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혹시 제가 해준 음식이 그리울까? 새벽에 일어나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가자. 음식을 싸서 진우네 집에 가자. 그냥 밥이라도 먹으라고 갖다 주자. 저는 서둘러 음식을 챙겼어요.
갈비찜을 통에 담고 전을 봉지에 넣고 나물도 작은 용기에 담았죠. 가방에 다 넣으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침 일찍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까지 2시간 걸렸어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진우가 좋아할까? 세연도 반가워할까? 서울에 도착해 택시를 탔습니다. 진우가 사는 아파트 주소를 알려줬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더군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이었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도 같이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다시 눌렀죠. 그러자 문이 열렸어요. 세연이었습니다. 세연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이모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음식 좀 싸왔다. 명절에 만든 거 남아서. 세연은 문 앞에 서서 저를 막았습니다. 들어오라는 말도 안 했어요. 저희 이번 명절은 친정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알아.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하니까. 혹시 냉장고 비었을까 싶어서. 세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이모님, 저도 제 가족이 더 중요해요. 이모님이 우리 가족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도 아니고 혈연도 아니고요. 진우 씨 이모시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세연을 봤죠. 세연은 미안한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희는 저희 생활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그래, 알았어. 세연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한 걸음도 못 떼기 전에요. 저는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너무 무거웠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눈물만 주르륵 흘렀어요. 1층에 내려서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싸온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죠. 저는 갈비찜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어요. 식어 있었지만 여전히 맛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누가 먹는단 말입니까? 저는 통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세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모님이 우리 가족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도 아니고 혈연도 아니고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진우의 이모입니다. 시어머니도 아니고 엄마도 아르게 속니예요.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저는 진우를 키웠습니다. 25년을요. 밤새 아픈 아이 간호하고 학원비 벌려고 식당에서 죽어라 일하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곁에 있어줬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저는 일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든 채로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저를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높은 건물들, 바쁜 사람들, 화려한 간판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부엌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하나씩 꺼냈어요. 갈비찜, 전, 나물.
저는 작은 접시에 조금씩 담아 혼자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도 않았죠. 밥을 먹다 말고 저는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 내서요. 30년 동안 참았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혼자일까요? 왜 명절마다 혼자 밥을 먹어야 할까요? 왜 제가 키운 아이도 이제는 남처럼 느껴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문을 닫던 그 모습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진우가 결혼하면 저도 가족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바깥 사람이었습니다. 진우에게도 세연에게도요.